자, 우리 봅시다.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주주 정의가 있었죠. 이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있었고 대표적으로 뭐다? 대표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업무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은 대표적으로 뭐냐? 이사의 업무 집행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권에 대해서 업무 집행권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직무대행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이사 선임신청 사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일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걸 우리가 하나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민사비송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럼 민사비송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배웠죠? 바로 임시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이사와 대비되는 게 바로 일시이사의 차이점이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민사비송 사건에서 일시이사는 오는 등기 능력이 얻게 되죠. 근데 여기 우리 상사비송에서 일시이사는 등기를 한다라는 것, 거기에 대표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사건은 대표적으로 일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업무 집행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보면 결연이 생겼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사가 뭡니까? 임기가 만료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임기 만료 시 결연이 생겼다. 이사가 결연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사임이 생겨서 그만뒀다라는 거죠. 이 사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공백 상태, 우리가 공백이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바로 결연이 생겼을 경우 이때는 뭘 뽑아놔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일시이사를 선임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어진 게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 대표적으로 일시이사 선임 신청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선임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뭐랍니까? 바로 이사가 사망해도 결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망하더라도 결연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문제점이 하나 또 함께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리는 게 대표적인 해임이죠. 그래서 해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 만료와 대표적으로 사임에 대해서 결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해임에 대해서 이사가 결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시적으로 벌는 일시이사, 즉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퇴임이사가 이사로서 권리를 행사를 원치 않거나 이사의 사망, 해임,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의 기타 이행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를 임시이사, 즉 직무대행자라고 하며 이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타 문제로서 대표적으로 등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은 대표이사 감사 청산인 유언회사의 이사 감사에 준용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설립 그러면 자, 설립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성립이 되죠. 그러면 성립에 대해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을 우리가 봤죠. 3개가 있었죠.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인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 세 번째는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이사는 등기상이고 권한으로서 업무 집행권이 발생한다. A, B, C 이사가 3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임했을 때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일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게 대표로 이사의 업무 집행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아마 이제 이사의 권한으로서 업무 집행권과 뭐가 있다? 대표권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할 법원부터 하나씩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봐야죠. 자, 1입니다. 관할이죠. 자, 관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해준다? 오늘 이제 뭐예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 이렇게 이제 단상하게 되고요. 지방법원 합의부다. 합의부고. 자, 두 번째는 뭘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신청인을 봐야 되겠죠. 신청인. 그럼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누가 해줍니까? 대표적으로 자, 이사의 업무 집행권이니까 누가 해야 돼? 이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라는 게 이제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해줘야 되겠죠.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인이 됩니까?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 감사의 스님이 이사, 감사가 신청인이 대표도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건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라는 신청인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기태 이해관계는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이 그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사, 감사의 이해관계. 그럼 대표적으로 이해관계는 주주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주도 대표적인 바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해서 그럼 이해관계인이 신청은 바로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표적으로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신청 방식은 뭡니까? 바로 서면 또는 말로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원칙에 따라줘야죠. 총, 금, 가, 액도 아니니까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준다. 그래서 일반 원칙에 의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고요. 자, 네 번째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심리 및 재판은 뭡니까? 자,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는 자, 직무등재의 선임에 관한 재판에는 이사, 감사의 진술로 하죠. 진술. 그래서 진술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다? 진술이죠. 그럼 진술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입니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붙인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정으로서 해주는 거, 이유를 붙인 것, 대표적으로 항고사건, 안개하죠? 항고사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고요. 이의신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듣고 하는 것, 의견과 진술을 듣고 하는 것.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주며 그 다음에 금전 관련 사건과 관련돼서 금전 관련 사건이죠. 그러면 금전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항고, 이의신청, 의견, 진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금전 관련 사건은 결정은 결정인데 뭘 붙여야 된다? 대표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러면 진술이다. 그러면 의견 진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의견 진술이다. 그러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번이 대표적으로 하나의 논점이 대두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제 불복이네요.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불복은 대표적으로 자, 불복은 왜? 불복은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불복할 수 없죠.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논점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타 문제로서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보수 지급이라는 게 발생해야 돼요. 자, 보수 지급이죠. 보수 지급. 그래서 보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보수 지급이다.
보수지급과 관련돼서는 세상에 뭡니까? 공짜로 희대를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이사도 일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 줘야 돼요?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보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가 하나의 논점이 된다고 그래서요. 이 보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논점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보수. 그래서 보수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 보수에는 누가 결정한다? 첫 번째,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결정.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결정.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사감사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감사 의견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사감사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죠. 그럼 세 번째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을 쌓아야 되겠죠. 보수는 보수다. 보수가 나온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며, 두 번째는 이사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문제로서 이제 보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임시 이사는 등기를 여하지 않지만 일시 이사는 등기를 여한다라는 것. 그래서 등기를 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기타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수 지급, 등기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샘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인은 이사감사, 이해관계인.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가 되고요.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일반 원칙, 심리 및 재판 진술. 진술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주는 것은 항고, 이의신청, 의견 진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검정 관련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항기를 해줘야 되고요. 보수 지급과 관련돼서 법원, 요 파란 걸로 쓴 것은 반드시 항기를 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시 이유를 붙인 결정, 항고, 이의신청, 의견 진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검정 관련 사건, 대표적으로 자, 그럼 보수와 관련돼서는 법원이 결정하고 이사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무슨 항고한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인 우리가 준비를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신청, 관할 신청, 신청인, 신청 방식,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 불법, 기타 문제. 오는 하나씩 자기가 모은 샘플을 딱 답안지를 구성해서 그걸 재해석적으로 암기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일시이사 주직무 대행자. 그래서 요 의미를 마무리를 딱 쳐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자, 지방법원 합의부고 신청인은 이사 이해관계인이 되고 이사감사 일반 원칙에 따라지며 진술과 관련돼서는 의견질 이유를 붙인다. 자, 불복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다면 뭐 굳이 불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보수 지급과 관련돼서 일시이사도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며 그 다음에 등기를 여한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외우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그러면 항고, 이의신청, 의견 진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검정 관련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 요거 한번 잡고요. 자, 보수와 관련돼서는 법원이 결정, 임사의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의미만 받아주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 아니 일시이사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 마무리 딱 해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103페이지로 가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뭐가 나오죠? 자, 직무대행자 상무. 상무 외에 그 다음에 행위 허가 사건. 허가 사건입니다.
요 사무가 상무가 통상 뭡니까? 뭐의 줄임말이에요? 자, 통상 사무를 줄여서 상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직무대행자는 일시이사죠. 일시이사로서 우리가 통상 사무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 허가 사건이 또 대두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 사건도 뭐냐? 대표적으로 요거는 바로 이사죠. 이사에 관련돼서 이사는 업무집행권이 있죠.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권이라는 게 하나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대표권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업무집행권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했던 자,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 조금 전에 했습니다. 선임 신청 사건이 있고요. 선임 신청 사건. 자, 대표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 허가 사건이 이제 뭐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 허가 사건도 대표적인 이사의 업무 집행과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자, AB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제 ABC 세 사람이 있다.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이사가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자, 이사로서 대표적인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 해임의 소제기. 해임의 소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사는 대표적으로 뭐를 받았어요? 바로 가처분을 받았겠죠. 업무정지 가처분 등기를 받았겠죠. 그래서 가처분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사가 업무를 해임의 소제기가 제기됨으로써 대표적으로 이사의 자, 이사의 업무 집행 정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정지가 됨으로써 이사가 뭐가요? 결연이 생겼죠. 그러면 이사가 직무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이때 뭐예요?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선임. 자, 선임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직무대행자가 선임됨으로써 이 사람은 통상사무죠. 그러면 통상사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상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무의 행위 허가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통상사무 아닌 상무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BC 세 사람의 시가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함으로써 이사가 업무 정지 가처분 등기를 받음으로써 이사가 업무 집행 정지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으로써 이 사람은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통상사무가 아닌 상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법원의 허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상사 비송 사건의 하나가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럼 103페이지 밑에 사항을 한번 보죠. 이사 선임 결의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가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상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것이 상무의 행위 허가 신청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관할을 우리가 봐야죠. 첫 번째 관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다? 신청인을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신청인.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번째 여기에 대해서 심리 및 재결을 우리가 봐야죠. 심리 및 재결에 대해서 재결. 그래서 심리 및 재결에 대해서.
다섯 번째 뭘 우리가 봐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불복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불복. 여섯 번째 이제 기타 문제로서 어떤 일이 이제 대두되는가.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는 대표적으로 무슨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주주총회는 자, 주주총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임시총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임시총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기총회라는 게 있죠. 정기총회. 요 정기총회는 통상 뭡니까? 이거는 통상3으로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3으로 봐주고, 임시총회를 벌일 때 뭐예요? 직무대행자 상무예행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무예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상무예행위가 되고, A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기총회는 무슨 사무가 된다? 통상 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총회 할 때는 그러면 상무의 행위로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결, 불복, 기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자, 이사 승인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의 힘에 속하시게 된 본안 소송의 법원에 관할로 한다. 자, 본안 소송이죠. 자, 법원의 판결로 한다. 판관할로 한다. 밑줄 다 그어놓고요. 신청인은 누굽니까? 자, 통상 사무를 하고 싶은 애는 누구예요? 바로 직무대행자죠. 그래서 직무대행자의 신청 줄쳐놓고요. 자, 신청 방식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줘야 되고요.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결정 동그라미 하나세요. 그러면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기관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직무대행자가 일단 상무의 A 행위를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증과 관련돼서는 집행이 정지되겠죠. 그래서 특히 2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직무대행자가 일단 상무의 행위를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고에 대해서는 잠시 정지를 해놔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밑줄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허가 사건에 대해서는 기타 문제로서 특히 이제 불복과 관련돼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받아주시면 돼요. 관할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미 해가 소가제기됐으니까 뭐에 소제기된 관할법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럼 신청인, 직무대행자, 신청 방식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해주며 심리 및 재결과 관련돼서는 이제 결정으로 해줘서 하겠죠. 불복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다. 인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잠시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바로 집행, 정지 원칙이 있다라는 걸 A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전 사건도 대표적으로 집행정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결, 그 다음에 불복, 기타 문제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자 상무의 행위 사건에 대해서 상무, 처음 듣는 사람은 상무, 전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무라는 것은 통상 사무를 간단히 졸아서 상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여기 업무집행권에 대해서 이사의 업무집행권. 그래서 이제 또 반복이 되죠. 이사는 업무집행권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업무집행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표권이 있습니다. 자, 요 대표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대표권과 관련돼서 우리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바로 소송. 자, 소송상 대표자 소송상 대표자.
자, 선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임 사건. 그래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4번으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그래서 우리가 요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이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거냐? 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 회사는 자, 회사에 대해서 회사 대 어떤 회사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면 회사 대 일반인이 벌어졌다. 그럼 회사 대 일반인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으로서 회사 대 일반인이면 여기 대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사 대 뭡니까? 회사 대 이사가 다툼이 벌어져요. 회사하고 이사의 다툼이 벌어지면 이때는 누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감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죠. 자, 만약에 회사 대 뭡니까? 감사가 싸움을 붙어요. 그러면 이사 대 감사가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회사 대 감사위원회가 있다.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있을 때, 이거는 감사위원회가 쌓았을 때, 이때는 3인의 의원으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3인 이상으로. 그럼 만약에 이사 대 감사위원회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 그러면 회사는 불리한 위치에 뜰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회사가 누구한테? 법원한테. 자, 대표권을 하나 뽑아주세요. 대표 선수를 하나 뽑아주세요.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 대 일반인이면 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회사 대 이사면 감사가 대표권을 갖고요. 회사 대 감사에 다툼이 벌어지면 이사가 감사권을 갖는데, 만약에 회사 대 감사위원회 3인 이상, 그러면 3인 이상이 이사가 감사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누굴 우리가 대표권을 가져야 되느냐? 회사가 그러면 법원에서 대표권을 하나 뽑아주세요. 대표 선수를. 이게 바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신청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죠. 회사의 소송 대표권은 이사가 가진다. 대표적으로 소송 대표권은 원칙상 이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감사가 그 소에 관해서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위원회 이은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의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3인 이내 이사로 구성되며 결국 회사의 소송 대표자가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회사는 대표권을 갖는 소송 대표자를 하나 뽑아주세요. 이게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이다. 그러면 첫 번째,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네요. 주주의 대표 소송의 관할 법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로 한다.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의 신청에 의하며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 내 신청에 의한다. 그럼 신청인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한치한 일반 원칙에 따른다. 자,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는 법원은 재판 전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진술을 들어야 되며 진술 나왔다. 그러면 항고, 이신청, 의견 진술,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래서 출전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며,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는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 소송상 대표자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항 전개를 해 두시고 저희가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판, 불복, 그 다음에 기타 문제 그렇게 이제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상 대표자 선임 신청 사건 요 정도만 한번 우리가 이제 샘플로 해서 답안을 구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 성립이 되죠. 설립된 기본으로서. 자,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과 관련돼서는 또 이렇게 이제 또 기억해 두세요. 운영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운영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운영 기간이라는 게 있고 운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있다. 자,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로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게 발생하고, 자, 주주총회와 관련돼서는 무슨 총회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기총회라는 게 있고요. 정기총회, 그 다음에 임시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시총회,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신청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임시총회와 관련돼서는 소수주주가 선임한 소수주주들이죠. 그래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건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기총회 통상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 X죠. 감사 X 등기할 사항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누가 자, 이 사태 뭐다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임시이사도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총회에 대해서 소수주주가 요거 임시총회를 뭐다 해달라는 소수주주를 봉행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임시총회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요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식회사 그러면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 자,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 총회 바로 소집허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집 사건. 이게 대표적으로 자, 우리 기본서 105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페이지 105페이지에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5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5. 그래서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총회 소집허가 사건.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관할. 그러면 관할을 보기 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황 중인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지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한다. 그래서 이사회가 소집하며, 그러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청구 일선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전개되고 하고요. 자, 그러면 관할을 우리가 보죠. 관할은 누굴까요? 자, 지방법원 합의부. 그래서 106페이지. 지방법원 합의부 밑줄을 쳐놓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신청인은 누구냐? 자, 100분의 3인 주주가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 방식입니다. 자, 총금 가액이죠. 그래서 총회. 그래서 서면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 논점이 발생하죠. 서면. 그러면 신청 방식은 서면 줄쳐놓고요. 자, 심리 및 재판은 저기에서 이제 소명해야죠. 그래서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되겠죠. 심리 및 재판. 그러면 소수주의가 소명한다. 그래서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이 돼. 그러면 이유를 붙인 결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항고가 있었고요.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이의 신청. 대표적으로 의견 진술이 있었죠. 의견 진술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검정과 관련된 사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관련된 사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뭘 붙여야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불법 방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신청을 재판이 인용을 했대요. 그럼 불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불법. 그래서 의미가 불법. 인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불복이라는 의미가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소수 주주의 종이 소집 허가 사건은 대표적으로 신청 방식이 하나 논점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면을 해준다. 심리 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 이 두 가지 논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통상 우리가 뭐의 의미로 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초입성에서 이 총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총금 가액 이렇게만 잡아주신다면 우리 대표적으로 소수주주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쉬었다 6번 주금 납입급 보관자 등 변경 허가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